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는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황금 종려상은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의 감독에게 주어지는 칸 영화제 최고상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영화 한류에 가속도가 붙길 기대합니다. 봉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배우 송강호를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표현했습니다.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 가면을 이루는데 영화에서는 종종 영화감독 자신의 분신이자 특정한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를 지칭합니다. 이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릭 고다르와 장폴 벨몽도, 마틴 스코시스와 로버트 드니로, 오삼과 주윤발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페르소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동료가 있다면 정말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동료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페르소나를 갖기 위해서는 관계에 있어 이성적이면서 또 감성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성공은 관계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상수도관 점검을 위해 맨홀 안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쓰러졌습니다. 1명이 중태에 빠졌고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맨홀에서는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공주에서 30대 우체국 집배원이 숨지는 등 올 들어 과로 추정으로 집배원 5명이 사망하면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배원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배원 한 사람의 하루 배달거리 139km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진상조사 과정에 발전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범 답안지가 배포되는 등 일부 발전사나 협력사가 위원들의 조사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충남지부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근로자 대부분이 플랜트 건설 노조 소속인데도 특별 근로감독 합동조사에서 배제됐다며 노조 소속 근로자의 조사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조만간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현장 방문해 사고를 지체 없이 알리지 않고 소방본부 문의에 거짓말까지 하는 등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산 한화토탈에 대해 당국이 즉시 신고 규정 위반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은 한번 가동을 멈추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대형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갖가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 미세먼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일명 미세먼지 먹는 하마로 불리는 분진 흡입 차량이 다음 달부터 대전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충청남도와 도로공사 대전 충남본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을 조성해 중증 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최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량 화학물질 분출 사고가 난 한화토탈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데 이게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업 중지 명령, 보통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이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네. 이 한화토탈의 경우는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한 근로자와 주민이 1,500명을 넘어섰고요. 네. 또 사고가 발생한 5월 17일 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다음 날 같은 곳에서 또 발생한 2차 사고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서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없지만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텐데 그 규모가 많게는 1조 원대까지 우려된다고요. 네, 한화토탈의 연간 매출액이요 10조 원을 넘습니다. 만약 한 달가량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역 내 사업장의 경우 평균 800억 원에서 2천억 원대의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서요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전에 드는 비용을 기업들이 단순히 비용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교적 적은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내는 소탐 대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기업들의 자각과 노력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사고 소식인데 어제 둔산동 샘머리 공원에서 맨홀 속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쓰러졌는데 지금 상태 어떻죠? 예, 처음에는 3분 모두 의식을 잃었었는데 다행히 2명은 의식을 되찾았고요. 하지만 1명은 아직도 중태입니다. 네. 이들은 맨홀 안에서 배수 작업을 하려고 들어갔다 변을 당했는데 그 깊이가 7m나 됐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의 50배 넘게 검출돼 하마터면 질식사할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맨홀 속에서는 메탄가스로 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는 일산화탄소가 주 원인이었군요. 추가로 확인될 사실이 있나요? 네, 일단 근로자들은요, 특별한 안전장비 없이 맨홀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앞서 맨홀 한 곳을 역시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이 맨홀 속에서 양수기를 가동시킨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양수기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 기름이 불완전 연소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비정상적으로 배출됐고 또 환기가 안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마치는 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과실 유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꼭 안전장비 착용하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지난 13일 공주에서 30대 우체국 집배원이 숨지는 등 올 들어 과로 추정으로 집배원 5명이 사망을 하면서 이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배원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취재진이 세종 지역에 있는 집배원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이 세종 우체국 소속 강석철 집배원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 도농 복합도시 특성 때문에요. 도시 지역보다 3배나 많은 139km를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이 택배와 우편을 배달했는데 이 49살인 강석철 집배원의 경우 2번이나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 우편물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더 일이 많을 텐데 보통 업무가 몇 시에 시작되죠? 예, 공식적인 업무 시작 시간은 8시로 돼 있습니다만 보통 7시 반이나 7시쯤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하루 방문할 곳이 700곳에서 800곳에 다르다 보니 미리미리 택배 분류하고 상차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배달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만나도 위험한 운행을 해야 했고요. 또 낮 12시 반, 30분 남짓한 식사 시간이 하루 업무 중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등기 우편물들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과로가 누적되는데요. 오후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도 야간 분류 작업을 하다 보면 밤 9시 반이 훌쩍 넘어서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강석철 씨의 경우 한 달 평균 시간 외 근무만 90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이 강석철 집배원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배원들은 사명감, 책임감이 강하다. 그런데 그런 책임감을 이용해서 자꾸 짐을 더 얹어주면 점점 부담감으로 쌓여간다. 기계나 부속품이 아니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집배원 정말 기계가 아닙니다. 하루에 139km 거리를 쉼없이 달려야 하는 고단한 삶. 최근 조사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사망자가 19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해결책 하루빨리 나와야 할 때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요즘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전에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특수 차량이 배치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어서 특광역시 가운데는 4번째로 이 분진 흡입 차량이 도입됐습니다. 먼지 먹는 하마로 불리는 차량인데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에 하나인 이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따른 분진, 그러니까 도로 위에 쌓여있는 유해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입니다. 이 진공 청소기 방식인데요. 톱밥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력이 강한데 하루 8시간을 운행하면요. 60kg 가까운 분진을 포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 값도 꽤 나갈 것 같은데 우선 7대를 구입한 거죠? 네네. 차량 한 대 구입비와 운행 비용은 3억 원 정도 됩니다. 우선 7대를 구입해 다음 달부터 운영을 하고요. 우선 차량 통행이 많은 8차선 이상 도로와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 도로에서 주 2회 미세먼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노면 청소차나 살수차와 비교하면 이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3배 이상 우수하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이 차량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 8대를 더 구입해 6차선 이상 도로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세먼지를 줄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요. 서산시 지곡면의 한 농로에서 차량이 불에 탔는데 주변 도로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운전자를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엔진 과열로 갑자기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 안에는 67세 김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전소됐고요. 운전자를 구조한 건 37살 최모 씨인데 먼저 운전자를 구조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해 불이 번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최선중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에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며 대전시 수출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다음 달 15일 충남 보훈공원 일원에서 나라사랑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 홈페이지 참여마당에서 작품을 접수하거나 새 소식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세종 25도, 보령 22도 등 22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이 좋음 상태를 보이겠고 서해바다의 물결은 2m 안팎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 사이에 바다를 메운 매립지를 누가 관할할 것인가? 당진 평택강 매립지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정부가 매립지 70%를 평택 관할로 정하면서 충남에서는 충남 도계와 당진 땅 되찾기 운동이 계속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재판부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김홍장 당진시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 사이에 바다를 메운 매립지를 어느 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이 청취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당직 평택항 매립지 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충청남도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에 위치한 그 아산만을 매립해서 조성된 당진 평택항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에 대한 다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쟁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차 분쟁이 있었고요. 2009년에 발생한 2차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 이미 지난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매립지의 70%를 또 평택 관할로 정하면서 논란이 다시 일었는데, 이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요?
네, 지금 말씀드린 1차 분쟁은 항만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제방 관할이 과연 어느 자치단체에 있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되고 그 바다의 경계는 관습법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산만에는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해상경계 안쪽에 조성된 제방의 관할권은 충청남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특히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바다를 매립한다 하더라도 관할경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었고요. 이후에 헌재에서 발행한 해설집을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제방의 관할경계뿐만 아니라 당진 평택항 전체의 관할경계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 해설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9년 4월 1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와 그 미등록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심의 의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귀속자치단체에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자 평택시에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를 빌미로 해서 2010년도에 당진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귀속 결정을 행자부에 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도 기존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진의 그 8만 평 그리고 평택의 20만 평을 귀속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저희 당진시와 아산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그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또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 이게 2015년 당시에 좀 더 충청남도가 철저히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던 일이었죠. 네. 예. 특히 정부가 매립지의 70%를 평택관할로 정하면서 충남도계와 당진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존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매립 이전에 바다일 당시부터 매립지는 그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왔던 그 충청남도가 관할구역으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관할구역을 확정 판결을 해줬습니다. 확인을 해줬는데요. 그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결정 전까지 그 충남도와 우리시는 그 어헌면허라든가 네. 공장 등록 인허가 같은 이런 관할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매립지를 접근성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를 들어서 평택시로 귀속을 시켜버렸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시의 신평면과 당진항 내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계획돼서 설계 중인데요. 이 연결도로가 그 연육교가 완공되면 우리 당진시와 당진 평택항의 그 접근성은 평택시와 차이가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 당시에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매립지를 포함해서 당진 평택항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개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국가관리 무용하기 때문에요. 기존의 관할구역을 유지하더라도 국가항만 개발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청남도와 당진으로서는 땅을 그냥 빼앗긴 격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입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고 또 이러한 침해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의로운 판결과 또 시민들의 의지로 자치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법원에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또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그 소송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고요. 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의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그 결정에 절차적으로나 그 내용적으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또 도지사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를 배제하고 심의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접성 외에도 역사성이나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참고를 했어야 하는데 예. 연접성 하나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 이게 4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현재 어떻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10월에 첫 변론을 하였고요. 당시 쟁점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건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예.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탄핵과 또 어떤 재판관 변경 등 요인으로 인해서 진행이 다소 미뤄졌는데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지난 3월 28일에 첫 변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예. 현장 검증과 변론을 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이 될 만큼 이 당지 평택항 매립지 분쟁 심판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어제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 문제와 관련해서 충남 도민과 당진 시민이 함께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27일 오후에 우리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충남 도민과 또 시민이 함께하는 결의대회를 당진 종합버스 터미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사실 이번 결의대회 이전부터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1,400일이 넘게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네. 또 1,000일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당진 땅을 찾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 우리 도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무한 감사한 말씀 드리고 또 죄송한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열린 결의대회에 앞서서는 우리 충청남도 지방정부협의회가 저희 당진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때 우리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당진 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에 열린 결의대회에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참석하셨는데요. 양승조 도지사님과 또 15개 시장 군수님들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뜻을 모으고 함께 연대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충남 도계의 수호에 대한 우리 도민의 의지를 한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어제 결의대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고 현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4년 넘게 횟수는 5년인데요. 4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도계 귀속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지를 다지는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네. 특히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했고요. 특히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15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께서 다 참석하시고 의원님들, 국회의원님 참석하셔서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 시민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진 땅을 재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서 정말 당진 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이 투쟁을 하는지를 몰랐다. 정말 미리 좀 찾아왔어야 되는데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한결같이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도 하고 함께 앞으로 노력하자 이런 다짐도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어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서 당진시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우리 충청남도 아산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소송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리 검토와 대응 논리를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오랜 시간 당진 땅을 되찾고 또 충남 도계 수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계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홍장 당진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진 평택강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김홍장 당진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혁신도시 지정 정치공조 예고란 기사에서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의 정치권과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혁신도시 시즌2 대전 충남 의지만 활활이란 타이틀로 대전과 충남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성적 부진의 비리까지 날개 없는 추락이란 제목으로 대전시 티즌이 2006년 시민구단 전환 이후 2015년 2부 리그로 강등된 뒤 거듭되는 성적 부진과 함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은행 1구역 재개발 사업 빛보나란 제목으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은행 1구역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대전시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